자, 여론조사를 볼 텐데요.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 전화 면접 조사 전혀 언급 안 할게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많이 배웠다고 그러시던데 전화 면접 조사는 실제 여론과 그러니까 총선 여론과는 무관해요. 더군다나 다른 걸 떠나서 여론조사 시간대가 장난질할 수가 있어요. 낮 시간대 주구장창 전화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전화 받아요. 지금도 누가 나한테 전화했냐면 김지호가 전화했어. 내가 전화를 어떻게 받아 업무 중인데.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는 끝물이에요. 끝물. 그 흐름의 끝물이라고. 하나도 맞지도 않고 전화 면접 조사도 뭔가 튄다고 생각을 하면 전화 면접 그러니까 저 자동응답 전화도 뭔가 튄다고 생각을 하면 여론조사 조사 시간대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모닝 컨설트 이건 불변의 진리죠. 어떤 전국의 흐름도 영향받지 않는 국제적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트는 지금 윤석열 긍정 25 부정 70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자기들 언론사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기들 밥줄과 연관이 있습니다. 윤석열 긍정 25 부정 70 이런 선거를 윤석열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론조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그 당시 MBS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 1% 오른 35% 국민의힘 31 민주당 29 그때 국민의힘이 역전했다고 뭐 엄청 어들갑 떨었었죠. 다음에 그 다음 날 갤럽 윤 지지율 1% 오른 33 국힘 민주 34% 동률 무당층 26% 그 주였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던 그 주. 왜냐하면 여론조사 했잖아요. 수요일 날 그 보궐선거가 있었고 예. 목요일 나온 NBS 금요일 나온 갤럽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건 전국조사니까 그렇다 치자. 지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면 그 다음 건 보여줘봐요. MBS 여론조사 그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3 국민의힘 31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도 MBS 그렇죠. 저건 있잖아요. 네. MBS가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 엄청 부역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최소한 저런 여론조사 기관들은 회사 망하게 해야 돼요. 폐업시켜야 돼요. 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뭐야. 그리고 언론들은 저거 갖다가 주구장창 때리죠. 그러면 그 주 갤럽도 한번 볼까요? 서울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6 와. 저것만 보고 있으면은 사기가 죽어서 투표 안 하러 나가게끔 되거든요. 근데 실제 여론조사 어땠냐? 여론조사 꽃에서 했던 꽃에서 한 게 저게 정확하게 16% 차이 난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여론조사라는 건 여론조사 꽃을 말하는 거죠. 네. 네. 실제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갤럽과 MBS라고 하는 MBS는 이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여론조사가 과연 필요한가?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서로 퍼센트 차만 보시면 돼요. 민주당이 17% 차이로 이겼죠. 거의 꽃이 맞춘 거나 네. 마찬가지죠. 이 상황인데 오늘 또 전화 면접 조사 기관들이 지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대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여론조사 꽃이 대한민국에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모든 회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저 17% 득표의 차이에 근접했던 맞아요. 여론 결과였죠. 나머지는 다 엉뚱한 이야기만 했었죠. 나머지는 심지어 다 반대로 예, 나왔었기 예.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론조사 꽃이야. 네. 비싼 게? 정확하다. 정확하다. 없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진짜. 그럼 엄청 불안에 떨었을 텐데 네. 며칠 전에 우리가 보여드린 MBC 패널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MBC만 하는 거 아니에요. KBS도 합니다. 미리 정해놔요. 당신은 패널이에요. 여론조사 패널. 그래서 중도 보수 연령 지역들을 대부분 맞춰놔요. 그 전화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MBC 같은 경우에
안 변했어.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나온 게 45대 31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뭐야? 가장 정확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지금 무작위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무작위로 때리는 거잖아요. 낮 시간대에 하면 민주당 안 나오잖아요. 네. 전화 면접으로 하면 또 안 나오잖아요. 요건 전화 면접인데도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일단 구성비를 맞춰놓고 예를 들면 저게 몇 %씩 오르는 이유는 이런 거거든요.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좀 만들었을 때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 좀 올라가면 그게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프로. 최근에도 온갖 언론들이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지금 뭐 앞질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그 리얼미터 조사를 한번 보세요. 다음 주 나오는 월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 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나온 갤럽하고 완전 다른 여론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항상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는 과학이라며. 근데 이 과학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갤럽이나 MBS가 야, 니들 못 맞췄잖아. 그럼 뭐라 그랬겠어? 깜깜이 기간에 민심이 확 변했다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 심판 여론이 2년 동안 계속 돼 왔던 건데 내일이면 윤석열 당선 2년입니다. 돼 왔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여론이 뒤집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안 나오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뭐 주변 측근들의 비리도 있겠지만 본인의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의 자질이 아니라는 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데 윤석열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태도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언행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지지율이 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은 그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뿐이지.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론조사에는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갤럽이나 MBS가 조작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화 면접을 하잖아요. 전화 면접 누가 해?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하면 그 사람들 직원일까요? 아니에요. 단기 계약직인 거예요. 교육해가지고 바로 투입돼요. 여론조사 상담원들이 이틀 동안 여론조사 기간이 있으니까 보통 이틀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밤에 나오라고 했으면 야간 수당을 줘야 돼요. 낮에 다 해버립니다. 이런 짓 하는 거고 반대로 생각해봐요. ARS는 어떻게 해요? 기계 돌리는 거잖아요. 기계는 밤에 나와도 야간 수당 안 줘도 되잖아.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음 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대충 답이 나올 거예요. 추세가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날마다 하는 여론이 있고 나머지 여론조사로 취합하는 건 나머지 이틀 동안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하다가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기계가 직장인들 퇴근했을 시간에 8시부터 9시까지 돌려. 낮에도 돌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RS 전화가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로 전화 면접보다는 ARS가 더 정확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저거 맞지도 않는 거 저거. MBS 저거. 강서구청장 때 그 지랄을 했으면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론조사는 과학이라며. 뭔 과학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엿장수 마음대로냐고. 특히 MBS 여론조사는 재밌는 게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모여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4개의 각 기관이 하는 여론조사 결과하고 MBS 이름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하고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달라요.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갖고 선동해가지고 민주당이 질 것처럼 선동하는 건 언론들 니들이 공범이어서 그래. 아니 뭐 굳이 민주당 편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 공천 잘한 공천이에요. 국민들이 현역들 많이 바꾸래며. 많이 바꿨더니 경선한 사람들까지 친명 공천, 비명 행사 이러고 자빠졌잖아요. 그래서 마치 뭐 저 정치 젖도 모르는 것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정치 좀 아는 줄 아세요? 몰라. 난 제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철이야. 이철이 그런 애들 나와가지고 민주당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왜 이거 뭔지 아세요? 정치 모른다고. 왜 정치를 모른다고 한 줄 아십니까? 바닥 민심도 모르면서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기자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 여론조사를 읽는 방법을 푸나님한테 배웠다고. 그냥 여론조사가 뭐야?
민주당 질 거니까 투표장 나오지 마요.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우리 같은 고관여층은 알지. 이기고 있다는 거를. 근데 민주당 지지층은 너 질 거잖아.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공천해가지고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 경선에 개입해서 마음대로 공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 못하잖아요. 경선한 사람들까지도 친명 공천이라고 프레임화 시키잖아요. 여론조사가 또 저렇게 나와. 그러면 민주당 진다 고사를 지내고자 벌써 여러분들이요 정신만 제대로 차리시면 이 선거는 질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에요. 오늘 프레시안이 그런 걸 달았더라고. 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망치고 있는 이재명. 내가 그래서 진보 언론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이 언론입니까?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여론조사를 몰라요. 여론조사가 딱 나오면 숫자만 딱 보고 윤석열 지지율, 뭐 국민의힘 지지율만 보잖아. 들어가면요 질문 순서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대충 봤을 때 이런 질문 순서가 있어가지고 중도에 탈락한 민주당 지지층이 많구나. 여론조사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시간 시간 했는데 낮 시간밖에 안 했네. 그거 보지 않고 진보 언론이라는 놈들이 이재명 민주당 저라고 고사를 지내고 자빠졌어. 물론 결과는 전 좋게 나올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선관에 정신 바짝 차리시면 우리가 압승하는 거고 정신 바짝 못 차리시고 일부가 이탈하면 우리가 압승 못하는 거죠. 일단 투표장만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자들 이 방송 보고 있으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공부 좀 되신 분들이세요? 당신들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악마와에 되게 바쁜데 정치를 좀 아세요? 기자님들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왜 이렇게 다 보면 되게 애들이더라고. 목소리나 말투를 보면 90년대생 거의 30대 초반 정도밖에 몰라. 얘네들이 모르고 기사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네들이 또 나중에 또 민주당이 압승하면 태세 전환할 거 아니야. 그렇죠. 나중에 나 헤드라인 내가 미리 지어줄게. 이재명의 역사적 결단. 민주당 압승. 윤석열 탄핵될지도. 아니 나쁜 새끼들아. 그게 언론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론조사가 나오면 있잖아요. 여론조사 표를 보세요. 보수 진보가 몇 명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번 여론조사는 중도가 이렇게 많고 무당층이 이렇게 많지? 이거 분석하지 않고 여론조사 표 수치에 딱 앞에 나와 있는 거 윤석열 지지율 몇몇, 민주당 국힘 지지율 몇몇 이것만 갖고 평가하는 게 기자입니까? MBC 패널 조사는 왜 보도를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기자들이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가 취재해서 그 비판하고 있는 어떤 자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본 기사 보고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심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언론사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심각하고요. 예. 저 권양엽 그 후보 보도를 보면 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내가 정치 안 하는 거기도 하다. 한때 이제 만약에 뭐 공천이 됐다고 쳐봐 비리로. 갑시다. 아니 그러니까 김행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친명 유튜브 비리 대표까지 진출. 이런 짓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언론들이 그럴 거라고요. 할 뻔했네. 조중동 기자들 새날 보면서 뭐 막말로나 이런 거나 짚어내고 있잖아요. 니들이 나보다 전문가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 내가 방송에서 3분의 1은 말을 못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이야기도 비슷한 건데 민주당 지도부의 기조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설명해주면 그 말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면 다 통화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내 목적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피해받지 말아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이겨야 되고 언론들도 모르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은 지금 민주당 관련한 기사 쓰는 애들이요. 민주당 그 직업도 없이 청년 후보 입후보한 애들 있죠. 딱 그 수준이에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짜나 보이는 건 뭐겠어요. 우리도 정치하지는 않지만 수년간 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니들 그냥 백수처럼 보여. 알면 알수록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이 우리 나름대로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입후보하지 않아도 출마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무엇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지 득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겨요. 선거는 그런 거야.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인터뷰 하실 분이 대기하고 계시긴 한데 지금 24,0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자, 구독과 좋아요 네, 점검 시간입니다. 네. 푸나님 캄다운 하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댓글창에 어떤 분이 무슨 당 입당하라고 하시던데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나는 민주당 탈당할 일 없어요.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게 서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당성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남의 그 영역에서 뺏어올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진영 방송이라는 건 특성은요. 내가 한 수천 번 얘기한 것 같아. 새날은 진영 방송이다. 그 진영에 민주당이 95가 들어있는 거고요. 어쩔 때는 진보당이 잘하면 조국 혁신당이 잘하면 칭찬해주는 정도예요. 비율이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은 엄청 큰 정당이잖아요. 이슈도 거기서 주로 나오고. 진영 방송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어저께 진짜 어떤 분한테 존나 열받았던 게 그거예요. 그건 100% 갈라치기 세력이에요. 새날은 족바다.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조국바라고? 무슨 민주 진영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하시고 두 분 고생하셨고요. 집에 가지 마. 밥 먹어.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